안녕하세요. 피부덤덤의 피부과 전문의 김원장입니다. 주변에서 피부장벽 그러는데 왜 피부장벽이라고 부르시는지 아시나요? 피부 껍데기나 피부 보호막 등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왜 하필 피부장벽이라고 부르는지, 오늘은 피부장벽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피부장벽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피부도 이 삼겹살과 구성이 비슷합니다. 맨 위층에는 저희가 스킨이라고 부르는 피부가 있고, 그 아래는 피하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근육층이 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삼겹살 사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 피부 장벽은 표피층에 있는데요. 이것은 표피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이 중에서도 피부 장벽은 이 아래층이 아닌 이 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각질층이 피부 장벽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장벽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벽돌과 시멘트로 장벽이 이루어져 있죠. 이 각질층을 확대해 보면은 이런 모양을 볼 수 있는데요. 좀 전에 보여드린 장벽 사진과 같이 각질층은 죽은 각질세포와 그 사이에 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질세포가 벽돌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에 있는 지질을 시멘트라고 생각해서 피부장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피부장벽이 모양뿐만 아니라 하는 역할도 비슷한데요. 장벽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피부장벽 또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벽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부의 물리적 자극, 화학적 자극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침입을 막아주는 것이죠. 이 피부장벽이 손상되면 외부 환경으로 인한 자극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나 감염 등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장벽이 두꺼울수록 좋은 것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그렇진 않습니다. 피부장벽은 적당한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피부장벽이 두껍다면 피부가 거칠고 심할 경우는 갈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발 뒤꿈치에 각질이 많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건조해서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그 결과 거칠어지거나 심하면 갈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각질층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보습입니다. 보습을 잘해주면 각질 간의 연결이 부드러워져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글리콜산, 살리실산, 우레아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다른 제품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분들 또한 각질 간의 접착력을 약하게 해서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돕습니다. 반대로 피부장벽이 얇다면 어떨까요? 피부장벽이 얇으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잘 못 보호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피부가 빨개지거나 가렵고 따끔따끔해지는 등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부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어떻게 하면 피부장벽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것들을 다 피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안제가 있는데, 세안제에는 계면활성제라는 성분이 들어있고, 그 계면활성제는 피부 장벽에서 시멘트 역할을 하는 지질층을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세안을 할 경우 피부 각질층에 있는 지질이 높고 피부 장벽이 결국 얇아지게 되는 것이죠. 세안제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려면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당기는지 보면 됩니다. 만약에 피부가 당기신다면 사용하고 있는 세안제가 조금 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산성 내지는 중성 세안제로 바꾸고, 그래도 피부가 당기신다면 화장 후 2차, 3차 세안하는 것을 좀 줄이거나 가볍게 닦아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때를 미거나 스크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물리적으로 피부 장벽을 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얇아진 피부 장벽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방법은 자극을 피하는 것을 2에서 4주 정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부장벽이 무엇인지와 피부장벽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은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